자, 다 들어오셨어요? 개정된 거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약집 혹시 요약집 있으시나요? 요약집 있거나 아니면 그 시국태 자료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계시죠? 자, 먼저 요약집 있으신 분은 요약집 73페이지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시국태 가지고 계신 분은 15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테마 거기. 자, 우리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권자예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죠. 근데 예전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국장과 협의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거기 지금 100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 100만이 이번에 50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 요약집은 13페이지에 그 양가로 3번에 3 요약집은 73페이지 페이지 13페이지에 양가로 3에 이 동글뱅이 3에 거기 보시면 지정권자는 지정하려는 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이거나 이게 나오죠. 자, 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50만으로 자,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는 지정권자는 국장과 협의해라. 그래서 50만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이때는 국장과 협의해라. 그래서 100만이 50만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100만을 50만으로. 자, 그리고 시국태에는 15페이지에 거기에 개발구역 지정권자 테마 나왔죠? 그래서 원칙 나와 있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가로 열고 100만 이상일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는 말 나오죠. 그 100만을 뭘로 바꾸라고요? 50만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고 뒤로 넘겨 시국태 이제 자료 넘겨 보시면 테마 그 페이지 16페이지에 테마 그래서 그 위에 개발구역 지정 절차 나왔잖아요. 절차 나왔습니까? 절차 효과 해제 나왔죠. 그래서 거기 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규정이고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14상 공람하고 뭐 딱 나와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협의 나왔죠. 협의 이제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고 거기는 50만 나왔죠. 그건 이제 수정을 해 놓은 거예요. 수정해 놓은 것이니까 앞에 부분만 지금 100만을 그 수정을 못 했고 여기 시국태 자료는 다 수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약집이 혹시 요약집은 여기 73페이지에 있는 100만을 50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국태는 15페이지만 좀 수정하시고 나머지는 뒤에는 다 개정돼서 반영 들어온 거니까 시국태 자료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5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의 시행방식입니다. 자, 시행방식.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우리 개발사업 시행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있죠.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수용방식이고 어떨 때는 환지방식인지 자, 여기 포인트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자, 여기 포인트죠. 공공시설 설치 변경 또 공공시설 정비 자,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나오면 이때는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하나하고 또 하나 어떨 때 환지 방식으로 해요? 당해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운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게 틀렸고 지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기가 곤란하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환지 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은 우리 신도시 개발은 다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죠? 수용 방식은 어떨 때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필요하다.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필요하면 무슨 방식이요? 수용 방식. 그래서 시행 방식이 결정 보시고 그다음에 시행 방식 나올 때는
시행 방식의 변경. 자, 여기는 시행 방식의 변경은 어떨 때 시행 방식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원인은 지가 상승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시행 방식 변경은 어떻게 항상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이 인정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시행 방식 변경은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인정.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혼용 방식이겠죠. 수용과 환지가 같이 들어가는 혼용 방식.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방식이 무슨 방식? 사업 기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은 환지 방식이겠죠. 자, 그러면 시행 방식의 변경은 이쪽으로만 변경이 인정된다.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을 이렇게 저기처럼 이 환지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혼용 방식을 환지 방식 바꾼다든지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 바꿀 때 이럴 때 그러나 반대가 되면 시행 방식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 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개념 정리. 혼용 방식은 무슨 혼용이 있다고요.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나눠서 즉 분할해서 하는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분할하지 않고 하는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여기는 용어 정리예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죠? 혼용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적용된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할 혼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런 혼용 방식에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더라. 그 정도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행 방식에 대한 내용들 체크하시고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시행 방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행 방식의 변경 돈 안 들어가는 방식을 인정한다.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원형지입니다. 자, 원형지도 우리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원형지 맞춰줄 때 됐어요. 원형지란 어떤 땅을 원형지라고 그래요? 개발구역 안에 조성되지 않는 땅이죠. 자, 그러면 이 개발구역이 이렇게 딱 있으면 자, 원형지. 이 원형지를 시행자가 여기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원형지를 다른 사람한테 분양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원형지 공급. 자, 공급합니다. 누구한테 원형지를 공급해요? 즉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5명 나오죠. 누굽니까? 첫 번째 국가, 지자체, 행정청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국가가 투자하여 만든 공공기관, 일명 공사.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방공사. 여기는 여기가 투자, 여기는 지자체가 투자한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원형지 개발자 공모했어요. 개발자 공모해서 개발자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자,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형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자, 이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해서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개발자에 누구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개발자의 누구는 여기 있네. 정부 출연기관. 정출은 원형지 개발자가 아닙니다. 자, 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개 나오잖아요. 우리 개발부에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데 국가철도공단은 어디에서만 도시개발한다고 했어요? 역세권에서만 하고 제주는 제주에서만 하죠.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은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자, 시행자가 원형지 이들한테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럴 때 공급에 대해서 승인받아야죠.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예, 여기 승인은 지정권자한테. 개발법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지정권자 승인받아요.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원형지를 공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다 승인받는다고요? 지정권자 승인. 그러면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국장의 승인받는다. 이 말 틀렸죠? 지정권자의 승인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원형지를 이렇게 개발구역 안에 이 조성되지 않는 토지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죠. 답은 2번입니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그러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어디서 나오죠? 2분의 1은 어디서 나와요?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토지 상한 채권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원형지 공급 면적은 3분의 1 이내. 이 두 가지 헷갈리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원형지 매각 제한이죠? 자, 원형지를 공급받은 이 개발자는 몇 년의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하면 안 돼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5년, 10년 나오잖아요. 공사 끝나고 5년, 계약 체결하고 10년. 이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하면 안 돼요. 매각 제한이 있는데. 근데 매각 제한에 예외가 있죠. 그 개발자가 누구일 때는 제한한다. 국가 지자체는 제한한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요 놈은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제가 개발자인 지자체잖아요.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가능하더라. 이 지문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입니다. 자, 여러분, 개발자 지금 시행자가 이 원형지를 이들한테 공급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하게 하는데 이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개발자를 쭉 봐봐요. 봐보면 이 국가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도 행정처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공공기관 다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의계약. 그런데 이 중에 민간인이 보이네. 요 놈이 있죠, 요 놈.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요거는 민간인이잖아요. 요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쟁 입찰. 여기만 경쟁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원형지를 학교 부지로 이용한다고 그랬네. 학교 부지면 이때는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한다. 근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발자 선정에 대한 작년에 이런 개발자 선정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개발자 선정에는 추천 방식이 나와요, 안 나요? 추첨은 여기서 안 나와요. 수의계약과 아까 경쟁 입찰만 나왔지. 근데 이제 추첨은 어떨 때 조성된 토지를 이제 공급할 때 그럴 때 경쟁 입찰이지만 이때 어느 경우는 뭐 추첨 방식으로 당국 공공 뭐 이런 건 추첨 방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추첨 방식이 나오는 것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 방식이 나오는 것이고 개발자 선정에는 수의계약, 경쟁 입찰 이렇게 개발자 선정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부 출연기관도 원형지 개발자 될 수 있다. 정부 출연기관은 개발자 될 수 없습니다. 개발자는 아까 5명. 정부 출연기관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은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지만 나머지 틀린 부분들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체환지입니다. 자, 입체환지. 우리 환지 방식에서 시험에 참 많이 나왔는데 아직 입체환지가 안 나왔어요. 입체환지가 뭐예요? 입체환지란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아니라 건물로 주는 거죠. 자,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지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입체환지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 얻어서 해요? 아니면 사업장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입체환지는 시행자가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전제 조건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죠.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여기를 동의 나오면 안 돼요. 신청을 사업장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입체 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환지 신청을 할 때 평면 환지 받을래, 입체 환지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은 뭐 받으시겠어요? 저는 입체 환지 받습니다. 자, 상가 지어 준다 그러면 상가 지분권이나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많겠어요, 작겠어요? 많겠죠. 그래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요. 자, 2번이 니들은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2번. 입주한지를 신청하는 종전 토지 건축물 권리가액이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얼마 이하이면 70% 이하이면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토지 건축물 권리가액이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다만 3번 같이 연결됩니다. 환지 전 주택을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은 권리 가액에 상관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0%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 제외되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 가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1, 2, 3번 다 맞아요. 그 다음 4번은 그러면 입체환지 신청한 사람이 입체환지 받는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합니까? 언제 취득해요? 취득은 무조건 평면환지든 입지환지든 채비지든 보류지든 다 언제라고 있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은 다음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는 4번이 틀렸죠? 예, 환처분 공고된 다음날에 환지 계획에 정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다음날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5번 주택으로 환지해 준대. 그 건물이 주택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주택으로 환지할 때는 원칙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몇 채 받아요? 1주택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죠. 1주택 공유 토지라도 1주택이에요. 공유주택이라도 1주택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기억할 것은 어디에서는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 위치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해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아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입체 환지에 관련된 사항 체크하시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니까요.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환지 처분 효과. 자, 이제 환지 처분 효과. 이런 단어만 이제 보이더라도 설레고 막 그러죠. 환지 처분 효과. 자, 환지 처분 이제 설렐 때 됐어요. 설레야 돼. 환지 효과. 효과 그럼 뭐였어요? 취득과 소멸이잖아요. 취득은 언제 취득한다고요? 환지 계획에 정한 권리 취득은 무조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날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그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 있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다 이전 확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지 수익권 취득은 공고 다음날 되고 종전 토지에 있던 용익 담보물건에 이런 제한물권 권리도 환지로 다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환지 부지정한 거, 우리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않은 땅은 소멸해야 되잖아요. 소멸은 언제 소멸한다고요? 소멸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취득과 소멸 시점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은 다음날, 소멸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여기를 다음날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옮겨지지 않는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옮겨지지 않는 거. 지역권 안 옮겨지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행정상, 재판상,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속하는 처분은 전속이란 말은 옮길 수 없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남는 것이지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미치지 않는다고요? 미치지 않는다. 여기 미친다 그러면 안 돼요. 미치지 않는다. 이 지문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옮길 수 없죠.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원칙은 어떻게 돼요? 종전토지에 남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다만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 택지 개발되면 지역권은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이 소멸합니다. 언제 소멸한다고요?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여기에 있는 부지정한 토지와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다 소멸하는데 다 공통점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다음 날 소멸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채비지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언제 채비지 보류지 소유권 취득돼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근데 여기도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각각 당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그리고 또 하나, 취득은 공고 다음날이지만 또 다음날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청산금 확정도. 청산금 확정도. 언제 금액이 확정된다고요? 공고 다음날 확정된다. 그래서 취득과 확정은 다음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환지 처분은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단처분. 자, 답은 4번이 답이죠.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고, 자, 이제 정비법 들어갑니다. 자, 정비법의 용어. 정비법도 포기할 건 포기하지만 이런 용어에 관련된 부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맞춰주세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토지 소유자 이런 것들 개념 정리 잘 하시고, 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여러분, 공원은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아니에요? 공원 정비기반시설이죠? 그리고 주차장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주차장도 정비기반시설. 이거 공동이용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공원 주차장 정비기반시설. 공동구도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반시설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지만, 국어도 정비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국어도 정비기반시설이고, 뭣도 하천도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국어, 하천 다 정비기반시설이고, 녹지도 정비기반시설, 공공공지도 정비기반시설. 그런데 학교나 청사죠. 학교 청사는 정비기반시설일까 아닐까? 요건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로 보잖아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그죠? 그지만 우리 정비법에서는 그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반시설이 다 정비기반시설이 아니고 범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적인 느낌을 가지면 돼. 건물 느낌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라든지 청사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이지만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설적인 느낌만 가지시고 답을 찾아주시면 돼. 요것들은 이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답은 5번이 답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맞추셨어요? 아, 틀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60번입니다. 60번을 많이 틀렸을 거예요. 지금 문제는 조합을 설립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한대요. 그 절차가 옳게 연결된 것은 정비법은 이런 절차를 또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됐다는 말은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됐으면 조합은 뭐 해야겠어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죠. 누구한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봐요? 누구한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받아요? 정비법은 누구냐? 그럼 누구라고 했어요? 정비법은 동네 사업이잖아요. 우리 재개발 지구 동네 사업이니까 정비법은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합이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여기서 조합이란 시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지금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라고 그랬죠?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뭐였어요? 관리처분계획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분양계획. 건물지에서 분양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이잖아요. 자, 그럼 누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겠죠. 즉 시행자 작성한대.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여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 당연 조합원이 되는데, 거기서는 분양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 접수받고 우리가 분양 공고하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청객 작성하려면 분양 신청을 먼저 접수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분양 관리청을 작성합니다. 근데 작성하고 누구한테 관리청객 인가 받아요? 관리청객 인가 그래 그렇게 줘라라고 인가 누가 해줘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관리 인가입니다. 인가하고 고시하죠. 그러면 관리청객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 발생해요? 비로소 이제 건물 철거하고 사업 들어가죠. 그래서 건물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은 관리청객 인가가 있어야 철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청객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 발생하겠어요? 가장 주된 효과는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하려니까 다 나가야 되죠. 방 빼야 되죠. 그래서 관리청객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 다 나가야 되니까 사업하려면. 그래서 방 빼 이게 이제 인가 고시 효과잖아요. 자, 그러면 철거하고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다 지었어요. 여기 아파트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시행자는 이거 준공 사용하려면 준공 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공 인가해 주세요라고 준공 인가를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준공 인가해 달라고 신청해요? 정비법은 누구냐 그러면 다 누구라고 했어요? 다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은 준공 인가 신청이 의미는 준공검사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준공검사 실시하고 준공 인가하고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누가요? 시장군수 등이. 그러면 이제 공사 다 끝났다고 준공 인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시행자 조합은 뭐 해야겠어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정한 대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리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전고시.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은 이때 끝나는 거예요. 시행자가 이전고시하면 분양 신청한 여러분은 이전고시 다음날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끝났으면 이제 사후 처리해줘야죠. 여러분은 다음날 취득하지만 시행자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영이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또리 엄마 거, 병식이 엄마 거 등기해줘야 되죠. 등기. 그리고 과화 부족분에 대해서 청산도 사후 청산이 원칙이에요. 이게 정비법의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보니까 여기는 사업 설립 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작성 인가 받고 분양 통지 공고하고 분양 신청 접수 받아서 관리청객 작성하고 건물 지었다. 그러면 준공인가 신청하면 준공인가 해주고 공사완료 고시하고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수익권 이전하고 고시하고 청산한다.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1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2번부터 이제 어디가 틀리는지 한번 확인만 할게요. 자, 2번은 조합 설립이 인가됐다. 자, 사업 시행 인가됐다. 여기까지 맞고 관리청 인가 순서 여기까지 맞네. 근데 분양 통지 공고 분양 신청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앞으로 가야 되죠. 이를 토대로 분양 관리청객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분양 통지 공고 분양 신청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관리청객 뭐가 나야 돼요? 공사를 하려면 여기 관리청객이 이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순서가 틀렸죠. 그리고 또 4번은 사업 시행인가 분양 통지 공고 신청 관리청객 이것도 어디가 틀렸어요? 요 순서가 바뀌었네. 여기 바뀌었죠? 네, 끝나고. 자, 보시고. 자, 5번은 어디다 틀렸습니까?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분양 통지 공고, 분양 시청, 관리청객인가, 준공인가, 공사활공시, 청산, 소유권 이전고시. 요 순서가 바뀌었죠? 청산은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고시 후 청산금 징수 지급하니까. 그래서 요 절차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면 됩니다. 맞추셨나요? 오, 맞췄어요? 네, 대단한 내공이 보입니다. 자, 혹시 찍어서 맞춘 건 아니죠? 실력으로 맞춘 거죠? 예. 자,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흐름대로 답은 1번입니다.